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죽어가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있던 자리에 원래 당 색깔이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건 아주 노골적인 화천대유당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당의 강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국가와 공권력이 비즈니스판을 깔아주고 부패 특권 집단이 돈을 찍어먹는 마피아 자본주의 판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화천대유당의 강령이 되겠습니다. 잠시 세뇌 탈출 자유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천대유당의 비즈니스 모델은 중국 공산당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힘든 거, 판 깔아야 되는 거, 정리해야 되는 거, 이거는 국가와 공권력이 합니다. 그리고 돈을 찍어먹는 것은 부패 특권 집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로버트 스팔딩이 지었고요.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 책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얼마나 흉악하게 구멍숭숭 장악하고 있는지, 또 공작하고 있는지, 침투하고 있는지 그 비참한 실상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정말 많이 걱정되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글로벌리스트 본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자유시민이 조금만 더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죽고 화천대유당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원로들 이재명 지지 덕담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면면을 보면 호화찬란합니다. 국회의장급이 뭐 한 서너 명 됩니다. 김원기, 임채정, 이용희, 오충일, 이용득, 문희상, 추미애, 이해찬,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모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으로 가야 되고 이재명 잘할 것 같아요. 이재명 아주 그 기세가 좋아요. 기운이 좋아요. 무슨 점쟁인가? 기운 좋다는 말은 점쟁이들이 하는 말인데 전부 돗자락 한 자락씩 깔고 이재명 갑시다 하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이게 국회의장급 원로들이 이런 정도로 후한무치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집권당의 원로들, 왕년의 국회의장들, 왕년의 당대표들이 이 늙은 나이에, 이 작지 않은 나이에 뭐 더 영화를 바라볼 거 있다고 입 바른 소리를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당이 이 지경으로 가면 당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이 그냥 죽으면은 큰 마이너스가 없는데 이게 욕심을 내서 민초민주주의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려 144만 4,040명이라는 어마무시한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았어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어떤 민심인지는 3차 투표에서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1대2를 넘어서 가지고 거의 뭐 1대3에 육박할 정도 28대62로 갈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의 원로, 당의 지도부는 이 급변하고 있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부패도 아니고 공권력이 판을 깔고 부패 특권층이 돈을 찍어먹는 중국 공산당식 마피아 자본주의 부패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도대체 어제 보여드린 그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뭐간데 이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고 이 정도로 당을 잡고 뒤 흔들고 있는가? 참 궁금합니다. 왜 민주당 핵심 진영은 이재명에 집착할까? 왜 이재명에 꽉 잡혀 있을까? 그냥 결선 투표 보내면은 나이스하게 선수 교체할 수 있는데 왜 이럴까? 민주당 이 집권 핵심 진영이 어떤 마인드인지 도대체 짐작이 가지 않아서 일단 상상 가능한
국어로 쓸 수 있는, 한국어로 쓸 수 있는 모든 답을 한번 써봤습니다. 1번, 이재명이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번, 이재명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민주당 핵심 인사들을 콕 꿰다. 3번, 이재명이 중국을 업고 있으며 중국이 결정한 후보이다. 4번, 이재명이 북한을 업고 있으며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이다. 5번, 기타. 1, 2, 3, 4에 답이 없으시면 5번 택하시면 돼요. 진짜로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진짜로 갸우뚱갸우뚱해요.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여권 인사 주요 인사 수백 명의 엑스파일을 잔뜩 갖고 있다든지, 혹은 이재명이 시진핑의 임명장을 들고 있다든지, 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일사불란하게 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희한한 일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주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역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수를 계산하진 않아요. 산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을 뽑지 않아요. 그러나 이 괴의 의미, 괴가 되게 무슨 뜻이냐, 저게 이미지가. 이거는 좀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런 뜻에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 이름 자체가 참 황당한 회사예요. 이 화천대유의 숨은 뜻은요, 저는 혁명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천대유, 좋습니다. 그거 전부 만사형통하는 괴입니다. 아니에요. 만사형통은 점쟁이가 할 소리고요. 제가 보면 그 혁명전야계입니다. 이 괴는요,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거든요. 저 왼쪽에 있는 게 화천대유고요. 오른쪽은 이제 다른 괴입니다. 왼쪽에 있는 괴를 보시죠. 그럼 밑에서 저게 이제 양, 그 다음에 양, 양 이렇게, 그러니까 양, 양 이렇게 쌓아 올라간 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양은 일어나는 기운으로 해석을 하고요. 음은 가라앉는 기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운이 이제 가라앉는 기운을 맨 꼭대기까지 밀어붙인 상태예요. 이래서 이게 혁명전야라고요. 그러면 맨 꼭대기 직전까지 밀어붙인 거거든요. 이게 화천대유가. 그럼 맨 꼭대기까지 밀어붙이면 뭐냐? 이게 혁명괴예요. 양양양 이게 혁명괴입니다. 이게 택천쾌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마음 단디 먹고 결단력 내려서 해치우는 거예요. 해치운다. 뭐 이런 성격의 괴예요, 이게. 그러면은 양양양 이게 건괴죠. 그런 괴는 일종의 이제 플라톤 철학으로 말하면 그 아이디얼 타입, 이념형,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 실제에서는 어떤 그 힘을 뜻하는 거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뜻하는 거지. 힘, 궁극적 힘을 뜻하는 거죠. 일어나는 기운 그 자체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양양 혹은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혁명괴는 뭐냐? 양양 깔아앉는 걸 맨 밑에서부터 치받고 올라가서 맨 위까지 밀어붙였으니까 혁명이죠. 이게 택천쾌고요. 화천대유는 뭐냐면 혁명전야예요. 그래서 양. 이제 한 칸만 더 밀어붙이면 이제 혁명인 상태예요. 아니, 회사 이름이 혁명전야인 거예요, 저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회사 간판이 혁명전야예요. 그런데 회사의 비즈니스는 뭐였냐? 특권 부패네. 부패 특권이네. 돈 찍어 먹기네. 정부 시켜가지고 판 깔아놓고 민간 자본 집어넣어서 돈 찍어 먹기. 찍어 먹은 거 가지고 쫙 뇌물 뿌리기. 젊은이 뭐 몇 년 일했는데 퇴직금 50억. 50억 클럽 누구. 나무기에 의하면 50억 클럽이 뭐 7명인가 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부터 이게 굉장히 교만하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회사 아주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사 이름을 혁명전야로 걸어놓고 혁명전야로 걸을 수 있어요. 가게 나 대한민국 싫어. 두드려 부시고 싶어. 가게 딱 혁명전야 걸어놓고 그냥 거기서 이제 저같이 백모같이 이제 그 우파 보수 강경 오면 당신 안 받아. 가.
전부 뭐 민노총 전직 뭐 이런 사람, 전부 전직 장기수 이런 사람들로만 디글디글디글하게 가게 꾸밀 수 있잖아요. 그게 혁명 전야라는 가게죠. 간판은 혁명 전야로 걸어놓고 하는 비즈니스는 마피아 자본주의 특권 부패를 했으니 이게 이재명식 간판거리, 이재명식 비즈니스 모델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이왕 이 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아는 척하고 저 주역 안 합니다. 주역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을 보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안 하고요. 이 역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저 괴와 괴의 변화를 계산한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안 하고 괴 하나가 무슨 뜻이냐. 여기 왜 그러면 그건 상징이니까 그거를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괴를 권하면, 회사명을 권하면 지천태를 권합니다. 저는 지천태. 이거는 화합을 뜻해요. 일어나는 기운이 아래에 있고 가라앉는 기운이 위에 있습니다.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운이 가라앉는 기운과 일어나는 기운이 이렇게 상호 교류하면서 화합합니다. 이거는 이 괴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천태라 그럽니다. 저게 편안할 태자일 거예요. 하늘과 땅이 편안하게 교류한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참 그 어떤 화합을 상징하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직급이 낮은 사람, 또 어린 사람들 존중해 주겠다. 또 직급이 높고 나이 들은 사람들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 이런 게 다 이 지천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그 중국의 그 천단공원이면 이제 황제가 하늘제사를 지내는 공원입니다. 그 천단공원에 가면 이 제사를 지내는 이제 건물이 있죠. 저 건물이 기년전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Hall of Prayer. 기도하는, 기도홀. 기도관이란 뜻이에요. 그 우리도 황제를 칭했죠. 그 고종 말에. 그래가지고 황제를 칭하니까 하늘 제사를 이제 하는 거죠. 2조 때 하늘 제사 안 했죠. 조선 때. 고종 말에 황제를 칭하면서 하늘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급하게 하늘 제사를 드리는 건물을 지었죠. 그게 어디냐면 서울 서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뒤에 뭐 바닥 면적 한 3, 40평짜리 작은 목조 건물이고요. 높이는 한 5, 6m 정도 끝까지. 근데 저 기년전은 저 아래 그 사람 서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높이가 한 30m 될 겁니다. 저게 20m는 훌쩍 넘어요. 그리고 저 기년전은 높이는 한 20m가 훌쩍 넘고 그 다 목조고요. 못을 안 썼고요. 저게 세계 유네스코 그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걸로 치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목조 건물로 꼽힙니다. 저 Hall of Prayer 기년전이 2구조입니다. 저 원형이니까 저 건물 보면 원형이잖아요. 원형이니까 당연히 바닥은 원이에요. 원은 이 동양 사상에서 천원 지방, 원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원을 따라서 쫙 기둥이 서 있는데 중앙에 4개 기둥이 쫙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장을 딱 보면 천장은 저게 사각이에요. 저 가운데가 천장을 밑에서부터 올려본 그 모습입니다. 천장은 사각이잖아요. 천장이 사각이라고요. 저게 땅을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 하늘 제사를 지내는 저 건물의 기본 개념이 지천태예요. 아까 이 주역궤에서 하늘을 아래다 놓고 땅에다 놓고 원을 그러니까 아래는 원형 그 다음에 그게 좁혀 올라가서 위에 가서 어느 지점에 딱 가면 그게 사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사각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좁힐 수 있었거든요. 돔식으로. 사각을 놓고 좁혔다고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위에 땅을 올려놓은 거예요. 저 그런 컨셉입니다. 저 건물이.
그래서 이 화천대유는 이 한마디로 회사 이름부터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회사 이름을 떠나서 초월해서 당의 이름이 되게 생겼어요. 저는 민주당 당명을 화천대유당으로 바꾸시기 권합니다. 만약에 이재명을 계속 고집하겠다면. 뭐 어차피 뭐 144만 그 4,040명의 의지도 다 무시해버리고 옛날에 했잖아. 옛날 한 것대로 계산할게. 그것도 엉터리로 좀 계산한 것 같고 유효표 계산을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가는 판인데 뭐 당명 화끈하게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당 강령 우리 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행복한 마피아 자본주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화끈하고. 좋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교만한 건데 화천대유 교만으로 당이 박살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재명 지금 배짜라 그러고 들어놓은 거예요. 나 드러내봐. 나 드러내봐. 나 뭐 이런 파워도 있고 저런 파워도 있고 나 무슨 파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어쩌면 저렇게 이재명한테 코학교에서 당의 핵심들이 줄줄이 끌려가고 있냐. 청와대까지. 이런 생각이 들 뿐이지 그 뭘로 코를 꿰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 코 꿰서 가고 있으니까 너희 한번 뿌리쳐봐 하고 이재명은 배짜라고 들어놓은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코 꿰서 끌려가고 있는 당 핵심들도 아 그래 그냥 이재명으로 가 어쩌라고 하고 들어놓은 거예요. 그 당은 어디를 표류하고 있냐. 대선 패배뿐만이 아니라 당이 박살나는 쪽으로 표류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려면 국힘 후보가 잘 싸워야 됩니다. 상대방 폭로해주고 힘 모아내고 그럼 저게 박살나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것을 아까도 보셨지만 그 뭐 원로라고 뭐였어요. 그 원로들의 뭐 서너 명의 국회의장들이에요 전직. 그런 원로와 지도부 중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고 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서른이 혼자 나서고 있어 서른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탄 쏘는 건 서른이고 박용진이가 조금씩 쏠까 말까 하고. 원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재명 진영이 반발하더라도 민심과 선거인단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재명을 날려버리고 교체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 얘기 뭐냐. 민주당 이미 건강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미 죽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이게 세상 일이 이상해서 그냥 조용히 죽으면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동면인지도 모를 텐데 이게 요란하게 죽네 어떻게 저렇게 뻗냐 라고 사람들 눈에 보이게 만들어준 건 무슨 사건이냐. 144만 4,040명의 초대 규모 선거인단의 3차 투표였습니다. 그거 보니까 야, 저 내부가 28대 62로 이재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낙연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알고 어떻게 당 지도부랑 저기 무슨 정당의 선출직이라는 자들이 저렇게 끌고 가고 나이 드신 원로들까지 나서서 저거 정상인 당이야? 국힘 그리고 국힘 후보한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 이 판에서 민주당을 박살내지 못하면 이재명으로 갔는데도 뭐 대선 승리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한 1년에 걸쳐서 민주당을 박살내지 않으면 당신들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